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한맥사회복지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이 복지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특유의 역동성을 유지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지받아야 우리 국민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복지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행사 최초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신설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맥사회복지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맥사회복지대상은 지난 2007년 류시문 회장이 2억 원을 시상금으로 출연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공익재단인 한국장애인재단에 제3대 이성규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23일 제3대 이성규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재단 이사들과 송영욱 제1대 재단 이사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새로이 취임한 이성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단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투명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기관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로 알릴 것이냐, 그리고 실상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투명한 기관, 일 열심히 하는 기관, 또 잘하기까지 하는 기관이고 이 기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우리가 일을 같이 하거나 그럴 때 늘 성과가 있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다. 그런 어떤 강한 확신을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공익재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3개 단체는 23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에 맞선 이번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웃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소외계층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쉽게 박탈당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빈민과 장애인은 총투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의 총연맹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열리는 총파업 광역대회에 동참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률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업체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7,488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간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3,227곳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수준인 48.1%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고용부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5개월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전체 명단을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성악가들의 노랫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이곳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마음의 여유조차 갖기 힘들었던 사회복지 종사자들만을 위한 힐링 음악회 현장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주최한 이날 음악회는 대중가요 향수로 이름을 알린 유명 성악가 박인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음악 친구들이 한국 가곡부터 민요 등 다양한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연결하는 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에요. 이 종사자들이 불행하면 안 되죠. 그들의 많은 일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것을 단 하루라도 좋은 음악을 통해서 하루 쉴 수 있는 정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공연장 앞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함께 다과를 나누고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적어보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부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요트 투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요트에 몸을 실은 이들을 오나경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장애인들이 요트 체험에 나섰습니다. 바로 더베이 101과 복지TV 경남방송 주관으로 열린 나눔 요트 투어 행사입니다. 오늘 나눔 요트 투어는 장애인들의 레저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근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베이 101과 WBC 복지TV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많은 참여가 있도록 저희 더베이 101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요트에 몸을 실은 이들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요트의 매력에 무성도 잊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를 봐서는 영광이지요. 우리가 뭐 평소에 어디 요트 탈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기회를 해가지고 배도 타고 또 시원한 바다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이날 행사는 100여 명의 장애인과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트 체험뿐만 아니라 대한장애인 요트연맹의 퍼레이드, 블루마린 요트 플라이보드쇼, 희망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가슴 가득 바다를 품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부산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서울시가 내곡동 어린이병원 내에 국내 최대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17년 5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통합치료센터의 조기 진단과 개인별 맞춤 치료, 추적 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아시아 최고를 지향하는 한국형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고양 국제 꽃박람회가 호수 공원을 배경으로 오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전 세계의 아름다운 꽃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장에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꽃박람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염원을 담은 꽃과 평화, 신한류의 합창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총 320개 업체가 참여해 주제별 정원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정원과 국내 화훼단체들의 신기술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동물을 표현해 통일의 염원을 담은 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일억송이의 꽃과 평화 또 신한류의 합창이 이루어지는 멋진 고양 국제 꽃박람회가 열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주와 함께 또 우리 장애인들 또 가족과 함께 오셔서 꽃과 평화, 신한류의 멋진 합창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이번 꽃박람회로 화훼 수출 실적 3천만 달러, 경제적 효과 2천억 원, 지역 화훼 농가 매출 15억 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꽃박람회 기간 중에는 화훼 무역 박람회도 열려 고양시와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등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농아인농구협회는 제4회 세계 농아인 농구 선수권 대회에 한국 남자 대표팀이 출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만 타오이안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국은 이스라엘, 터키, 베네수엘라와 함께 D조에 속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반환 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오는 5월부터 가입자 내역 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양한 국가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만 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 카드 등 임신, 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이 합쳐집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걷기대회가 열립니다. 걷기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참여해 해운대 관광안내소에서 동백섬을 거쳐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눈에는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는데 망막의 중심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 황반을 통해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황반에 변화가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 전체가 까맣게 되는 황반변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부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황반변성 자가 진단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40대 직장인 문세환 씨가 한쪽 눈을 가린 채 고무판을 바라봅니다. 이어 반대쪽 눈도 가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자가 검진, 황반변성을 조기에 검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작은아버님께서도 황반변성이 있으셔가지고 가족력이 있으면 더욱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 씨처럼 한쪽 눈을 가린 채 격자가 그려져 있는 판을 보는 것은 황반변성과 같은 망막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쪽으로 사물을 볼 경우 한쪽 눈의 미세한 변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판 모양을 봤을 때 선이 똑바로 보이면 괜찮은데 그게 이렇게 휘어 보이면 그건 이제 신경증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황반변성은 시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망막의 중심부, 즉 황반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인데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사 치료가 없을 때는 1년 안에 거의 법적인 질병으로 가는 그런 게 한 85% 가량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그 주사약물 치료나 이제 레이저 치료가 나오면서 성장이 많이 좋아졌죠.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황반변성. 간단한 자가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했던 건널목에 노란색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젠 어두운 밤에도 차분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 잘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진입했을 시에는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변을 잘 보며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